비트코인은 별다른 가격 조정 없이 또 한 번 신고점을 갱신하며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알트코인들은 함께 상승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독주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차도남입니다. 자, 어젯밤에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 관점은 저는 추가 조정을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큰 조정이 나와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여전히 꽤나 큰 조정이 발생할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도 숏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와 어디까지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알트코인들을 매수한다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고려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이런 역사적 신고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숏을 트라이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싼 역사적 신고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일간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유의미한 하락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 비트코인은 이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은 곧 고래들이 아직 안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말 그대로 가장 시총이 큰 상태예요. 그럼에도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이러한 상승률에 비해서 절반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말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에 지금 모든 돈이 몰려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돈들이 비트코인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감과 동시에 이 돈들이 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알트들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고개를 못 들고 처박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말은 알트코인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이 반드시 한 번은 와줘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 관점도 마찬가지로 조정 관점이었는데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준 지금 상황에서도 조정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 관점으로 숏을 시도한다고 해서 이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알트장과 더불어서 더욱 건강하게 큰 상승을 이어가주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조정이 한 번쯤은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는 게 필연적이라는 뜻이죠. 현재 저는 이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고 파동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더라도 현재의 모습은 상승 쐐기형, 이게 임펄스의 5파동이라면 엔딩 다이아고날로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상단 추세선을 돌파했지만 다시금 이 쐐기 안으로 들어와준 상황이고, 여기서 또한 한 번 더 시도를 했지만 눌린다면 하단 테스트를 하러 갈 것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좀 그때는 제가 원하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신고점 갱신을 다시 했기 때문에 조정 범위를 새롭게 좀 예측을 해보면 제가 보고 있는 큰 파동에 대한 추세가 끝났고, 지난번 상승장에서도 조정이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이 구간부터 분출된 이 파동, 여기까지의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을 이런 0.382 구간까지 아주 빠르게 찍고 다시 말아 올렸어요. 자, 제가 왜 이 구간을 보냐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지난 시즌 알트장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추세가 좀 상당히 크게 분출됐기 때문에 이런 382 조정, 38이라는 건 38% 정도 조정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 38%의 조정 또한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총에서 이만큼의 금액이 빠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돈들이 알트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면 알트코인 시장도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포모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 괜시리 또 한 번 여기서 큰 추세가 분출될 것을 미리부터 생각해서 급하게 매수를 밀어넣다 보면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법이기에 확실한 원하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저처럼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분들은 비트코인 기준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이 한번 반드시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숏을 트라이 해보는 게 좀 괜찮은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하게도 비중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저번 시즌보다 신규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아요. 이 알트의 종류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무엇을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무슨 알트가 갈까요? 가는 놈만 가는 건가요? 제 거는 안 가나요? 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불장이 오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코인, 그런 알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 몇 가지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저 같은 경우 알트코인의 근본적인 내용,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조차 수익 실현이 끝나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튀는 마당에 근본 있는 알트라고 해서 별 다를 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로지 이 차트를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고요. 자, 그러면은 알트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바닥인데 어떤 것을 위주로 보느냐. 자, 여러분들 혹시 매집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집을 어느 정도 마친 세력들이 가격 펌핑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 혹은 이런 고점에서 개미들이 물려있는 물량, 이런 물량을 체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에 해당 코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세력들이 이 코인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작겠죠.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 그리고 이 중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코인이 예를 들어서 8억 개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거래소 보유 코인이 1억 개고 개미들이 물려있는 코인이 1억 개라고 마찬가지로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에 남아있는 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조금만 시장가로 매수를 하더라도 호가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격을 펌핑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렸을 때 이런 구간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이 1억 개 물량, 이게 이런 가격에서 이거 올랐을 때 손절치자, 이런 심리를 갖게 만들어서 이런 가격에 개미들의 물량까지 뺏어오는 거죠. 자, 이 코인은 빗썸에 있는 알타바라는 코인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내려와 있죠. 여기서 뭐 바닥이 더 있나 싶을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매우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거래량에 비해서 상승분이 되게 작은 모습이죠.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이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분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데 위에서 물려있던 개미들이 가격 펌핑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니까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손절을 하자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물량을 이 가격에 전부 던지고 도망간 거죠. 자, 그럼 아까 전까지 8억 개를 보유 중이던 세력들은 이제 9억 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세력들이 가진 코인은 9억 개가 됐고 거래소에 있는 물량마저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들어 올려놓으면 급등에 포모를 느낀 개미들이 펌핑이 나온 금액에서 달라붙게 될 거고,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이렇게 올려놓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 세력들은 이 개미들한테 전부 넘기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럼 결과는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마친 세력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펌핑을 시켜놓고 이 높은 가격에서 수익 실현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설거지라고 부르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이 크립토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 코인은 위험하다, 차라리 미리 이런 바닥이라고 보이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놓고 펌핑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런 매집봉이 등장한 코인, 이런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때 맞춰서 펌핑을 시작을 해요. 왜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누군가 팔았으니까 그 사람은 현금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그 현금을 1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펌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신규 투자자분들이 이런 급등 코인에 많이들 당하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올라가는 코인에 올라탄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런 매집봉이 있는 코인들을 좀 찾아서 미리 매수를 해둔다면 빠른 시일 내로 좋은 기회가 찾아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차피 갈 때 되면 간다라고 믿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이런 유명한 코인들은 어차피 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매집봉에 손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 펌핑을 시킬 때 위에서 타고 있는 개미들이 많다 보면 필요한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손절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출발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자, 오늘은 점점 비트코인이 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알트코인은 못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알트장은 도대체 언제 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좀 해드려 보자면, 모두가 기대하는 이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의 조정이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 여기에 몰려있는 모든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내려가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큰 추세에 대한 조정은 0.382 구간 가격으로 보면, 이 가격 예측은 어제 나온 고점이 단기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뭐 87.5K부터 83.5K 이런 구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알트코인은 매집봉이 나온 코인들을 유심히 좀 찾아서 남들도 많이 산 건지 눈치 보지 말고
되고, 왜냐면 오히려 남들이 많이 산 코인은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구조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을 찾아서 매수하고 기다려보는 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의 매매 내역을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